네, 안녕하세요. 인도시아의 커넥트. 미스터 펀쿨스에 돌아왔습니다. 저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정수리 잡고 인사하는 이유가 네.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봐주시면. 아주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지만 네. 받아들여야죠. 제가 지난주에 받아들여야죠. 제 영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 휑하더라고요. 가슴 아프다. 빨리. 세월 앞에 장사 없죠. 그렇죠. 이걸로 빨리 성공해서 저희 모바일이식 가져가시죠.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모발이 된다는. 한 모당 2만 원이래요. 그래요? 나 그 사업이나 할까? 3천 모신 맞나? 2만 원? 하여튼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슬픕니다. 일단 오늘 나이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제가 퀴즈 몇 가지 내볼게요. 네. 자, 임요한 아십니까? 전설이죠. 전설 시대. 박서 슬레이어 박서? 그 아저씨. 그러면은 페이커 아세요? 페이커 모르죠. 여기서 저희가 이 횡한 이유가 딱 드러났네요.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 정수리 잡고 인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임요한은 스타크래프트, 그렇죠. 페이커는 리그 오브 레전드. 심지어 그 게임도 모릅니다. 진짜요? 들어봤어요. 롤 거리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롤 하면 이제 laugh out loud라고. 그럼요. 유학생이시네. 웃는다. 맞아요. 롤 웃는다.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좀 크크크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건데 롤 거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다루고 싶고, 사실 게임이라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게임하면 약간 뭐 너드, 그쵸. 좀 막 방에서 혼자 막 이제 컴퓨터 두들기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약간 야동 보는 느낌. 그렇죠. 뭔가 좀 괜히 몰래 엄마한테 걸리면 그쵸. 막 소개팅 나가서 취미가 뭐예요? 게임이요 이러면 약간 이 새끼 뭐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임요한도 그랬고 페이커도 그랬고 e스포츠를 통해 탄생한 걸출한 선수들이고, 진짜로 그냥 스포츠 경기처럼 이제는 게임 경기를 시청하는 팬층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산업 자체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고, 여기에 있는 게임들이 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게임이고, 이 중에 오른쪽 밑에 있는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은 또 모바일 게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만의 e스포츠 리그가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회사다. 그래요? 그래서 유니티가 이렇게 걸출한 게임들을 제작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게임을 만드는 걸 매우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 그쵸.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유니티가 게임만 만드는 회사인가 보네. 아니죠. 그랬냐 발발이 지와와. 뭔지 아세요? 라이온킹이죠. 라이온킹이죠.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라이온킹의 감독님이신데, 보시면 막 VR 쓰고 있죠? NPC and gave them, 그 a set of parameters of 라이온킹 what we 그 wanted 장면이 to try.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라이온킹을 제작할 때 그 배경 자체를 유니티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고 했고, 이제 VR을 끼고 저렇게 촬영을 이제 보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나 광고 같은 데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클립을 가지고 왔고, 방금 영상은 유튜브를 참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왼쪽엔 자동차 뭐 이렇게 관련 산업에도 진출한 것 같고, 그쵸? 중간엔 뭐였죠? 이게 VR, AR 뭐 영화 뭐 이런 거고, 뭐 세 번째는 역시 게임, 3D 이제 AR, VR 뭐 이런 게임 관련된 이제 회사, 그 게임 관련된 AR, VR 게임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회사인 거죠,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뭐 메인은 게임이긴 하지만 게임에 그치지 않고 사업 분야를 다각화해서 다양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뭐 디스클레이머 같은 건데요. 사실 저희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게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식은 게임 산업이나 테크에 관심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관계에 종사자가 계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례금을 드릴 테니 인터뷰 간단하게 해서 맞아요.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조금 더 이게 진짜 편리한 건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제가 실제 다운로드 받아봤어요. 진짜요? 네. 유니티를요? 네. 만들어 보려고? 네. 이제 게임 산업 진출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려고. 진짜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냥 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쉬운 줄 알았는데, 심지어 이 유니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도 되게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니티 좋다.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개발자로. 공고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인문학 했던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좀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희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유니티라는 걸 사실 저희가 너무 잘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게 이제 골드러시를 연상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골드러시가 무엇이냐? 이제 1848년부터 뭐 55년 게 옛날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금이 막 발견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대박을 한번 노려보려고 막 이제 골드러시, 러시 아시죠? 러시한 거죠. 러시한 거죠. 그래서 막 3만 명, 뭐 몇만 명 이제 가서 막 찾고 막 죽고 막 어떤 사람 대박 나고 맞아요. 대박 났다는 소식에 또 누가 막 뛰어들고 막 이제 그랬겠죠. 모두가 대박 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금으로 대박을 낸 사람은 있는데 제 생각에 이때 돈 많이 번 사람은 채굴 장비 판 사람이 제일 그럼요. 돈을 잘 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비유를 했을 때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 어떤 게임은 대박이 나고 어떤 게임은 쪽박 차고 막 이러는데 그럼요.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도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 얘네가 성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전 그런 생각,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에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맞아요. 관점에 투자를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평탄 치지 않으실까 맞아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 채굴 당시에도 그랬지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모두가 그 금 캐는 그 곡괭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접근 굉장히 찰진 비유 네네. 좋았습니다. 전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 굉장히 네. 좋은 비유였어요. 임요한밖에 모르시는 분. 정말 나봉. 네, 아무튼. 이건 게임 산업의 매출이네요. 네. 이게 사실은 주식 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우상향 그래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래프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언제 적극적으로 들었느냐? 2002년, 3년 언저리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요. 2013년부터는 더. 이게 이제 핸드폰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임플리케이션이에요. 뭐 핸드폰 만들어지니까 이제 모바일에서 게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럼 엄마 몰래 이제 PC방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얼마나 좋아요. 담배 냄새 안 배이고. 그러니까요. 안 걸리고. 2012년도부터는 이때가 뭐 4G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LTE. 그렇죠. 뭐 그때쯤 이제 스마트폰이 슬슬 시장에 많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보편화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2002년은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때 맞아요. 컴퓨터 없어서 PC방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PC방이 가장 그래서 아마 2002년도는 그 아마 PC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보급이 막 되면서 성장을 했다가 2012년도부터 이제 핸드폰 산업이 막 커지면서 더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은 어디냐? 제 생각에는 어떤 5G 기반의 AR, VR 게임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끼고 저도 막 봤어요. 막 스파이더맨 VR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 막 거미줄이 나가고 그러니까. VR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겠더라고요. 그걸 같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도시 하나 빌려가지고 막 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인프라가 생기면 저도 게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게임 산업은 결과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깔리고 뭐 생성이 되면 될수록 뭔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계절적 특성인데 이제 이 피크 찍은 것들이 겨울인 거죠. 그쵸. 결국 겨울 12월쯤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비디오 게임 인더스트리거든요. 그 뭐 있잖아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그렇죠. 미국에도 이제 그때 이제 게임 선물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땡스기빙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매출 싹 오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추우니까 야외 활동이 그쵸. 제한적이고 이러면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게임만큼 또 안전하고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달리 생각해 보면 코로나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겨울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됐던 쿼런틴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YOY 그 작년 동기비 해봤더니 19년 3분기 대비 20년 3분기에 거의 뭐 평균 30% 이상의 급증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언택트 시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시기에는 게임 산업의 전망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걸 한번 따왔습니다. 아까 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게임이 이제 AR, VR 막 접목이 되면 그러니까 겨울이라서도 있고 계절적인 것도 있고 분명히 상황적인 것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재미가 있어요. 재밌어요. 점점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카트라이더 예전에 이제 PC 게임 엄청 할 때 그때 재밌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바일 나오니까 이거 중독성이 장난 아니에요. 지웠죠. 저도 지웠어요. 네, 인생 망칠 것 같아가지고. 전 목디스크 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게임한 사람 인생 망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불필요하게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지우긴 했는데 네. 되게 학구적으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트라이더로 이렇게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 낭비하는 걸 좀 두려워하죠. 저희 둘 다 그렇습니다. 예, 영상 만들어야 되고 그럼요. 어찌됐건 게임은 재밌으니까 성장할 거다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게임 산업은 성장 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게임 산업 성장률이 예상되는 건 한 12% 된대요 매년.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뭐 이제 시장 자체는 한 160조 원. 아, 크다. 예, 그리고 모바일 시장은 한 77조 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C에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는 야, 그 변곡점에 있는 거고 음. 기존 게임 이외에 이제 AR, VR도 다각화해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D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하죠. 미국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균 13시간 정도 게임을 하는데 친구들과 한 6시간 이제 제3자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이제 배틀넷 가면 제3자랑 하잖아요. 그런 게 한 7시간. 그다음 게임은 뭐 여전히 이제 인기가 있다. 그리고 RPG랑 슈팅 게임이 재밌대요. 근데 전 RPG가 뭔지 모르겠는데 롤플레잉 게임. 예, 그 뭐 하는 거예요? RGB로 돼 있구나. 네, RPG. 이게 오타 제가 네. 아까 고치다 깜빡했는데 RPG 뭐 흔히 말하는 리니지. 리니지 모르죠. 자기 그래요? 네. 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거 아니에요? 그, 디아블로. 그쵸.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안 해. 디아블로. 그렇죠. 이게 자기가 캐릭터가 돼서 그 안에서 롤을 수행한다. 그래서 롤플레잉 게임. 보면은 바바리안은 가서 막 때리고 어떤 소서리스는 뒤에서 막 마법 쓰고 소서리스. 오랜만에 듣네. 네, 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롤을 플레잉하는 게임이다. 그 슈팅 게임. 서든 어택. 그럼요. 자꾸 옛날로 넘어가. 최근에는 이제 오버워치. 몰라 오버워치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네.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네. 요즘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임이 뭐 좀 인기가 많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이제 결국 그래서 매출 기반이 무엇이냐. 중요하죠. 네. 이거는 Create Solution과 Operate Solu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Create Solution은 구독료 기반, Operate Solution은 매출 및 사용 빈도에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부터 운영까지 보조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수취하겠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규 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이걸로 계속 운영을 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는 양방으로 돈을 먹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업 기반인 거죠. 맞아요. 모델. 예. 네. 여기 보니까 1년 뭐 펄싯이 뭔지 모르겠는데 1년에 한 40만 원에서 뭐 많게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왠지 회사 전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회사 뭐 어떤 게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직원별로 200불. 그러니까 1년에 한 200불 얼마 20만 원이니까 월 2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쵸. 게임 대박 나는 거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한 40만 원 내고 1년에 월 한 4만 원 정도 투자해서 게임 대박 나면 대박 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매출의 어떤 비용이 비싼 것 같진 않고 네. 단 아까 그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믹스처럼 그쵸. 앱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만들면 계속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게임 회사가 있으면 그 게임 회사의 장기적인 매출이 이제 예상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뭐 메이플 스토리 그쵸? 뭐 그런 게임들을 앵그리버드를 봤을 때 걔네가 개발됐을 때 이미 구독료로 받았고 걔네를 오퍼레이팅을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네네. 그럼 계속 그거를 현금 수취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그게 계속 이제 누적이 될 거기 때문에 윅스랑 비슷하게 구독료 기반일 경우에 꾸준히 이제 인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쵸. 전형적인 테크 그렇죠.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그쵸. 유니티가 그렇게 유명한가? 유명하죠. 이제 게임 개발 소프트 엔진으로 봤을 때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이 있고요. 유니티는 상장사, 언리얼은 아직 상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먼저 이렇게 나온 건데 진짜 저도 찾다 보니까 게임 산업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의 뭐 독점 기업인 거죠. 이쪽 방면으로는. 그리고 뭐 3D 게임 외에도 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산업에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다양한 인컴 소스가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 또 190개국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없을 때 유니티를 쓴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처음부터 다 코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죠.
뭐 급하면 유니티를 쓴다라는 건 이제 뭔가 유니티를 사용해서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매우 편리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기능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실무자한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은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제 느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 강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배워서 남주기가 힘든 거죠. 한번 배우면 다른 걸 못 쓸 것 같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그리고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유명하다. 네. 게임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50%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 이제 게임만 만들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닌데 이 보니까 아까 뭐 라이언킹 제가 노래도 불러드렸지만 라이언킹도 만들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다른 것도 그 유니티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거는 아마 그 병원을 만드는 건축 회사인 것 같은데 유니티를 사용한 all these people that 사례이고요. need to work together in those 이렇게 operating 보시면 rooms, they're really small. 움직일 and 수가 really critical 있어요. spaces. 모델링을 What 한 happens 거죠. is that a lot of times the operating 그래서 room 이게 결국 completed and 이게 then 그러니까 6 잠깐 months later, 보니까 네. 어떤 건물을 만들기 전에 AR, VR을 통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을 때 효과적인 것인가를 그쵸. 유니티를 사용하면 조금 더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그쵸. 거네요. 고객한테 설명도 훨씬 쉬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스캉스카라는 회사이고 건설사죠. Together with HTC Vive, we found a platform that we really liked, and we brought that straight into 거죠. Altair, and we've been working with 검토를 할 수 Unity 있는 since, 거고. and everything is there to make. 뭐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3D가 들어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 이제 오토모티브도 보면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BMW랑 혼다랑 볼보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차도 똑같죠. 이제 만드는데 비용이 드니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고 AR, 3D로 VR, AR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그렇죠. 뭐 사실 이제 그걸 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지금 합작을 해서 또 합작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조인트 벤처가 되는데 네. 같이 이제 뭐 사용해서 그 조금 퀄리티를 높이겠다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혼다, 뭐 BMW, 볼보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들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포트폴리오 다각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게임만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제가 이제 유니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뭐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좀 읽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등 다양한 잘하네. 그쵸 플랫폼용으로 이제 게임 제작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범용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이 윈도우로 나왔어요. 네. 근데 저기 유니티에 오면은 그거를 맥하고 안드로이드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편하다. 네, 그래서 범용성이 굉장히 편리해서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PC에서 시작을 했어. 아까 리그 오브 레전드였네? 아까 제가 막 얘기했었던 게. 하여튼 뭐 어떤 게임이 되게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라이엇 게임이 뭐였죠? GTA. 라이엇 게임이 GTS요? 네. 네, 아무튼 그 게임 회사도 이제 아니다. 라이엇이 맞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레전드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라이엇이라는 회사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맥, 뭐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유니티랑 같이 하겠다고 막 그 2020년도에 또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있는 게임을 다양한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니티가 가장 큰 이제 그 접근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결론은 2018년부터 2019년 1년 동안 매출이 뭐 3,800억에서 5,400억까지 약 42% 성장했고요. 너무 좋다. 예. 그리고 게임 시장은 지금도 2D에서 3D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게임 성향이 이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인터랙티브, 남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 3D인 것 같아서 이 세 개를 다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게임인 것 같아요.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29조 달러 이 정도 되는 건데 네. 이 중에 게임이 한 12, 그리고 게임 외에 기타 산업이 한 17 정도라고 이게 다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상장을 할 때 S1 폼이라는 걸 제출을 하는데 이게 IPO에 관련된 정보들이 담겨 있는 서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다 따오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 기준에 탑 1000 게임 중에 53%가 유니티, 컴퓨터 게임 중에 50%가 유니티, 거의 그냥 독점적 기업인 거죠. 나머지 50%가 언리얼인가 보네요.
거의 걔네가 이제 뭐 마켓 쉐어를 나눠서 가져가고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때 뭐 조사해 주신 거에 의하면 언리얼 엔진이 너무 좀 사양이 높고 이래서 좀 뭐 활용도가 버벅거린다.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니티가 조금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한 게 아닌가. 그리고 탑 100 게임 스튜디오 중에 93개가 유니티 고객이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쵸? 이걸로 오늘 영상 끝내도 그렇죠.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너무 네. 막 꽉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월 평균 8,000개의 게임, 뭐 탑100 회사가 이미 93%가 쓰고 있다 보니 월 평균 8,000개의 게임이 나온다. 근데 저는 최근에 봤던 광고 중에 손흥민 선수가 했던 광고인데 갤럭시에다가 그 엑스박스 게임패드를 붙여가지고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엑스박스 게임을 연동을 해서 클라우드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하드웨어의 그 스펙이 한계성.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한계를 극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애플에서도 애플 아케이드라고 해서 걔네도 클라우드로 이제 고사양의 게임을 핸드폰에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이런 게임 개발사한테는 더 폭 넓은 그 인컴 소스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가 조금 더 크게 성장하려면 저같이 게임 안 하는 사람이 게임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뭡니까? 위닝이라고. 위닝. 예.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 핸드폰 PC방 가야 됩니다. 그쵸. 예. 왜냐면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위닝을 살 수는 없는, 없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살 수는 없는 거고 비싸니까.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음. 뭔가 콘솔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딱 연결해서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 게임 산업에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이제 저같이 안 하던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게임 시장이 커진다는 거고 그럼 게임 개발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쵸. 그것이 유니티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 앞에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요 고객은 EA 스포츠 여기 뭐 스포츠 만드는 게임 있잖아요. 그쵸. 예, 피파 뭐 이런 것도 그쵸. 하고. 그다음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뭐 당연히 잘 아실 거고 테이크2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이건 뭘까요? 이게 그 여러분들 GTA 아시죠? 알죠. 깽판 치는 네, 막 차 타고 깽판 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네, 워낙 유명하죠. 그걸 만든 회사고 텐센 게임은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음.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라이엇 게임스가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무서운 놈들이야. 중국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본인들 국가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본인들 회사여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만들거나. 좀 그래.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가는 미국에서 유명한 게임 같아요. 이건 포커 게임으로 먼저 좀 음. 유명해졌다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네가 무슨 게임 만든지. 하여튼 네. 주요 고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아까 그 뭐 엔터프라이즈 뭐 기반으로 해서 뭐 1인당 2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월당.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다 좀 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매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이 회사가 성장하려면 그런 회사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라이엇 그렇죠. 게임이 또 만들어지고 또 누가 또 새로 생기고 뭐 그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성장을 해야 이 회사도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그 리스크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테크 회사라서 그쵸. 장기 순이익이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뭐 테크 산업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초기에는. 요즘 이번 주 많이 힘들었는데 네. 이번 주 근데 아무튼 당기 순이익이 현재는 마이너스고 근데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상장에 대한 대금이 이제 회사에 지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자본 잠식이죠. 저희가 투자한 게 계속 까이겠죠. 이제 저희 그 투자 원금에서. 근데 당기 순이익 계속 마이너스라는 건 저희 이제 지분의 어떤 금액이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라는 표현이 내가 어떻게 쉽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 투자자의 어떤 지분에 손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뭐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면 그거를 이제 잉여자본금 그쪽 계정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본이 계속 이제 줄어든다. 그렇죠. 그렇게 쉽게 표현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장성, 그러니까 신규 고객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계속 더 많아져야 그럼 게임 산업이 커져야 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됐을 때 이 회사가 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시장은 게임 산업이 아마 되게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치열하죠. 그래서 뭐 R&D 개발도 계속 해야 되고 뭐 치열한 경쟁을 계속 뚫고 나가야 되니까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게 얘네가 스스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게임 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 계속 확장을 해야 게임 산업이 만약에 이제 성장이 멈춘다거나 아니면 소수의 몇 개 회사들이 이제 장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펑크쌤님이 얘기했던 뭐 광고, 영화, 그 다음에 뭐 건설사, 뭐 자동차 회사 이런 데서 계속 그 자기네들 확장을 하는 게 이제 필수다. 중요하죠. 그거 못하면 죽는다. 이런 느낌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니티 연료가 어떻게 되죠? 그 처음에는 덴마크 설립 회사더라고요. 04년도에. 우리가 몇 살일까요? 뭐 아무튼 그때 그랬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 할 때. 네,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할 때 이묘한. 2009년도에는 델라웨어의 SPC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그쵸. 또 캘리포니아로 회사 주소 변경을 했고 20년 9월 17일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IPO를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PO 대금이 꽤 크네요. 꽤 크네요. 와, 1조 2천억. 그만큼 시장에서 집중을 받은 거고 사실 저희도 오늘 이걸 가지고 온 게 이제 상장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주가가 공모가 대비 한 2배는 뛰었더라고요. 맞아요. 2배인 상황이죠. 굉장히 좀 과열되었는가에 대한 논쟁도 많은 회사이고 그만큼 이렇게 좋은 회사를 투자 안 할 수 없다라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돈이 모이지 않았을까. 앞으로 유니티가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돈을. 네. 아마 R&D에 개발 투자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비상장 기업이라서 뭐 매출 정보가 이렇게 막 많지 이제 않죠. 플랫폼에서는 찾기는 힘들었는데 야후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S1 스테이트먼트를 찾아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40% 성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출이 한 351밀리언,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번 돈이죠. 351밀리언이면 거의 3,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연 환산하면 7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좀 고무적인 거는 2020년 6월달 상반기에도 매출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좋다. 그래서 언택트 기업인 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라서 이제 단가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제 버는 돈 대부분은 이제 회사에 꽂히는데 다 꽂지 않고 이제 R&D 하고 마케팅 당연히 근데 광고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R&D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결국은 돈 다 내고 나면 이제 여기는 0.34 여기 맨 밑에 보면 0.34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식을 100불에 사면 매년 이 회사가 이제 단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0.34불 정도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시장 가치와 그 북밸류가 좀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은 이제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단기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여기 회사도 매출이 연 기준으로는 이제 100%씩 성장하고 있어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레베뉴 자체도 이제 이렇게 고객들 보면은 10만,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내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그 우량 회사들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 회사들의 통합 매출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7, 18, 19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나요? 그럼요. 믹스랑 비슷하죠. 네. 네. 쭉쭉 쌓이는. 네, 매출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이제 2015년부터의 고객인 거예요. 매출이 늘고 있고 그 고객들의 매출은 전혀 줄지 않고 있고 2016년에 가입한 고객들도 매출이 심지어 올라서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18년.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고객들이 발생하면 할수록 매출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근데 그 고객들이 조금 큰 회사인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회사를 적지 않으면 이건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계속 써야죠. 네. 개발을 이걸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왠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뭐 아직은 거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레베뉴 자체도 뭐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에서 대시 별로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대비 없네요. 네. 부채를 일으키려면 뭔가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은행이어도 불안해서 못 빌려줄 것 같아요. 테크니까 뭐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쵸. 그래서 부채는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상장했던 상장 대금이 꽂히면 부채가 아예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는 그 어닝스가 나오면 3분기 어닝스가 나오면 한번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결론은 주가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제 뭐 주가 예측이 뭐 62불에서 125불 사이고 중간값이 한 100불이니까 지금 거의 중간값에 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한 70불에서 60불 사이로 떨어지면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맞습니다. 의견을 좀 내봅니다. 지금은 조금 고평가 구간이고 수익 대비 이제 주가가 좀 높은 상태라서 제가 다른 영상들을 봐도 조금 내려온 다음에 조금 더 열기가 빠지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의견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쵸. 이게 뭐 시가총액이 25빌리언, 그러니까 약 한 25조 원 정도 되는데 매출이 아까 7천억 정도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시가총액 대비 매출은 한 30배 정도 돼요. 35배. 그걸 우리가 PSR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PSR 35배 정도면 테크 기업 중에서도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보통은 20이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네, 20 정도가 약간 적정가라고 시장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높으니까 35배가 예를 들어 20배까지 내려오려면 한 94불에서 한 65불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혹시 다음 주에 뭐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뭐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나 해서 주가가 딱 빠지면 제 생각에 뭐 그분이 대선에서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경기 부양을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미국의 대부분 퇴직자들의 그 퇴직금이 주식에 있거든요.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기 부양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혹시 밀리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게임 산업이 성장할 것은 또 좀 자명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본다면은 뭐 그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주가라고 하면 그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뭐 기사를 찾아보다가 음. 우리나라에 유니티소프트에 대한 그런 글이 많이 없었는데 증권사 이게 그 한국경제가 이제 그 소스인데 네. 한국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중에 이제 막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네. 여기 뭐 대신증권, 미래에셋 이 회사들이 선택한 종목들이 이렇게 좀 리스트예요. 많이 좀 유명한 종목이다 해서 네. 그 중에 당연히 이제 유니티소프트웨어가 있었고 NH투자증권,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유명하게 본다 이렇게 세 표를 얻은 회사입니다. 요즘 좋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요즘 좀 이슈가 있어서 제가 말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네. 어찌됐건 이 중에 저희 회사가 나중에 저희가 커버할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진로그룹은 뭐 그때 레드핀 할 때 약간 음. 언급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레드핀과 비슷한 회사 네. 스노우플레이가 워낙 유명하죠. 워낙 워렌 유명하죠. 버핏 아저씨가 네. 해갖고 좀 논란이 있었던. 우버도 유명한. 예. 아,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커버를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봤을 때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준 종목이라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솔직히 저희가 처음 이거 리서치 시작할 때만 해도 유니티에 대해서 엄청난 이해도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참 지금은 사고 싶진 않고요. 그쵸. 지금 지금은 가격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혹시 확 빠지면 음. 부채도 없으니까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게임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요 국기기라고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아까 무슨 회사들 있잖아요. 텐센트 게임부터 해가지고 그 회사들이 뭐 게임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그럼요. 최소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회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최소 매출을 깔고 가는데 혹시 이제 AR, VR이 성장하면서 영화나 광고나 뭐 심지어 아까 건설사,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성장 가능성이 거기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이 돼요. 네. 네. 저희가 항상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S1 폼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가 계속 말했던 거는 게임 산업이 앞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산업이 성장을 할지 그리고 그 산업 성장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지를 고려해서 좀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PSR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맞습니다. 의견인 거죠. 제가 오늘 이번 주 클로징 멘트로 하나 조금 더 클로징 멘트는 아니고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죠. 네. 다 힘드셨죠. 네. 결국 2차 코로나가 또 오면서 뭐 락다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독일도 처음에 락다운 얘기했다가 부분적 락다운 얘기로 바뀌었고 영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프랑스는 1등이에요. 지금 그 100만 인구 몇만 명당 그 확진자 수를 보면 거의 압도적인 국가인데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제 주식이 박살나는 걸 보면서 저는 불안했는데. 목요일 이후로 안 열어봤습니다. 앱을. 네. 안 열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추천까지 아니고 소개하는 종목들이 일단 저희가 막 부채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게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전체적 커버를 하는 거죠. 뭘 하는 회사고 재무적으로는 뭐 이 정도 상황이고 그 투자를 하실 때 뭐 그런 걸 다 감안하실 때 힘드니까 저희 영상을 보면서 한 번에 솔루션이 되길 바라는데 어찌됐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다시 이제 발발한다고 해도 저희가 알고 있던 그 3월 달에 있었던 뭐 그 정도의 어떤 주가가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 부양책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성장할 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파는 이유는 왜 샀는지 몰랐기 때문에 팔거든요. 이거 압니다. 피터린치. 네. 나 피터린치. 멋있는 척을 했다는데 네, 걸렸어요. 피터린치가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할 때. 그렇죠. 이것도 제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폼을 정했어요. 따라하고요. 왜냐면 이게 이런 얼굴형이 참 좋은 것 같아. 좋아요. 네, 저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많이 힘드셨던 한 주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는 언제든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산업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나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 이제 곧 3분기 이제 어닝이 발표될 시점이 다가오고 이미 한 곳도 있고 하니까 아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네. 기존 커버 종목 중에. 네, 종목들의 어닝수가 다음 주에 당장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서 영상 한번 더 만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언제나 이번 주도 네, 지옥구알.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시죠. 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